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12월 11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발표가 나면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투자가 중요한 예,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음, 투자 규모가 달라지고 그리고 전체 업체의 생존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 쪽이 좀 더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구조상 바이오가 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바이오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옥석을 좀 가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는 항상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요. 마치 무슨 아이돌 그룹 데뷔시키는 거랑 비슷해서 아무래도 뭐 이상, 뭐 일상 이상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3상을 하고 나서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예,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걔가 채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산업적인 부분들보다는 약간은 좀 그 기업 기본적인 내용들을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동제약이 좀 몰랐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의약품 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제품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업체들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곁다리로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중국을 약간 규제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한테는 뭐 반사적인 호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경구비만약 예, GLP-1의 경구형 지금 먹는 버전이 곧 나올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사로 맞는 약품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좀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그거를 먹는 약으로 만들어서 처방받을 수 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뭐 낮아지는 것까지가 결합이 된다면 아마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 또 한번 광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 뭐 대표주 올랐습니다. 오늘 그죠? 예, 공급 대책의 후속 작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차관 취임한 것 가지고도 상당히 올랐는데 중소형 건설주가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학교 부지나 이런 데들 공공기관 구부지 이런 데들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개발은 시간이 걸려서 실제에 반영되는데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적지에 있어서 개발만 잘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보장이 된 부분이 우리나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설에 따라서 이제 무슨 후방에 붙어 있는 레미콘이나 이런 시멘트나 이런 쪽이 요즘 올라서 오늘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신원종합개발하고 삼표 시멘트 상한가 갔습니다. 이따가 종목 소개해드릴 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설주하고 제약바이오 올랐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하고 조금 다른 궤로 의료 AI 쪽이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데이터를 좀 인프라를 확장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풀을 좀 확장하고 그리고 공급 그 실제로 사용하게 될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 나가겠다. 뭐 법령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AI 쪽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AI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의료 데이터라는 게 금융 데이터와 더불어서 사람에게는 가장 유출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의 두 가지 영역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싸매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예, 뭐 일단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익명화돼서 일반적인 데이터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그 의료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이 굉장히 엄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게 엄하다는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개인 보안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이 아무 의식 없이 뻥뻥 뚫려가지고 다 그 공개가 되는 예, 상황에서 의료 정보나 금융 정보처럼 훨씬 더 민감한 주제들이 예, 더 열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염려되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그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에 크게 해당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 국가 간의 이전 제한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법률로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돼요. 왜냐하면 이미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달러 표시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누가 원화 표시를 쓰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들이. 야, 그 뭐죠?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안 할 거냐? 해야죠. 예. 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줘야죠. 의료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좀 오픈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가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당위의 문제를 끌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세계가 나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정책으로 탄력받는 섹터가 세 개예요. 예, 건설주가 그렇고요. 의료 AI하고 의료 데이터 쪽이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STO 쪽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법령을 저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보건 의료 데이터 쪽하고 스테이블 코인 쪽은 아마도 그런 보조를 맞춰 나가는 중이라서 그것이 실효 과연 그게 실효가 있을 거냐 그렇게 보는 그 실효적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음의 이야기고요. 일단은 그 부분들을 좀 풀어놓고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정책적인 방향성은 아마 지금의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주항공산업 쪽이 좀 올랐죠. 뭐 근데 우주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오르면요 건설주, 제약바이오 제외, 뭐 의료 AI, 우주항공산업, 스테이블코인 이런 이 섹터의 종목들이 다들 작은 주식들이에요. 물론 뭐 스테이블코인 가게 되면 카카오페이니 뭐 이런 것들도 걸려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군소예요. 군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수가 진짜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 있게 올라가려면 오늘 둘 다 빠졌잖아요. 그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빠졌는데 미증시가 좀 올랐는데도 빠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본드 있게 오르려면 좀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런 가격대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나 피로감들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자료 정리해서 보다 보니까 내년에 코스피가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해서 각사별로 예측을 내놨는데 범위가 되게 넓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5천 절대 못 갈 거다. 어떤 회사는 5천 근처에 가기는 갈 거지만 5천은 못 넘을 거다. 어떤 거는 4,500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최대예요. 최대 그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낮게 보는 데는 뭐 3,50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산업들이 얼마나 그 세계적으로 경제가 조금씩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데 그거에 탄력을 얼마나 받느냐 그게 문제가 될 거고 수출 기업들은 여전히 좋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조금씩 이제 큰 범위에서 좀 살아나가는 현상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큰 범위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간다고 하더라도 업종별로에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은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약간 단기적이고 정책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혹은 미국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어떤 내적인, 산업 내적인 동력이 아니라 외부에 오서 오는 충격들로 다들 전부 다 조금씩 올라간 종목들이 다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니 코스피니 다 빠진 거긴 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자, 여기 있는 종목들이요. 왼쪽에 보시는 테마명에 해당하는 종목들이요. 코스닥 종목들이 많아요. 예, 코스피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못 꼈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스피는 대다수 떨어진 종목들이 많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 전체적인 판세를 읽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종목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고 오늘 이제 주요 테마는 여기서 정리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